1월 2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2.01, 다우 0.76, S&P 1.19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죠. 자, 먼저 나스닥의 차트를 좀 보고 가시죠. 최근에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온연한 상승세입니다. 그쵸? 자, 월봉으로 볼게요, 한번. 강력한 월봉을 하나 딱 찍어줍니다. 장대 양봉을 하나 딱 찍어줬어요. 자,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 자, 이 이면에 나스닥의 최근에 강한 반등의 이유는 뭘까요? 아직 하락 추세를 뚫지 못했어요.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은 조금은 더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 해외 증시에서 올봄 금리 인상 멈출까 기대감에 들뜬 시장 나스닥 2% 상승. 자, 연준 비공식 대변인 연준 2월 25bp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 전망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의 수차례에 이은 0.75, 그 다음 0.5, 자, 이제 0.25, 2월 0.25, 3월 0.25 금리 인상 중단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중단이 가까워져 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의 초입 구간으로서 제 기준점으로서는 자 볼게요.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 하얀색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거기 돌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 시작되는 초기 국면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뭐죠? 나스닥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또한 보이죠?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대폭락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로서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이 이면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단 정고점을 동파하는 찐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국면으로 보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자, 달러의 가격을 최근 보면은요 101.91입니다. 쭉 밀렸어요. 달러에 대한 온연한 약세. 더불어 원달러 환율 또한 원화 가격 또한 1238원, 즉 원화 강세였어요. 쭉 하락했다는 거죠.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코스피도 기술적인 반등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자,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나왔기 때문에 그 증시 영향이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코스닥의 주봉이에요. 자, 엄청난 동학 개미 운동에 의해서 거래량이 폭증하게 되면서 엄청난 증시 3,300을 돌파했죠. 그러고 나서 그 차익 실현 물량이 그대로 쭉 밀렸어요. 폭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쌍바닥을 거의 찍고 기술적 반등 국면 초기에 있다. 자, 월봉으로 보면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코스피 또한 엄청난 슈팅이죠. 빵빵빵. 자, 그리고 엄청난 슈팅 하락이에요. 자, 꼭지점을 3봉우리를 찍고 최근에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급반등한 미국 빅테크, 바이오 제약 섹터는 셀 동행하는 사람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대표적인 기술주 나스닥이 큰 반등에 나왔죠. 즉 기술적인 반등 국면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TSMC,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넷플릭스, IBM,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미국의 바로 팡, 마가를 비롯해서 팡이라고 하면 페이스북, 메타, 애플,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테슬라까지 반등이 쭉 나왔고요. 여기에 테크주라고 하죠. IT 기술주, 즉 엔비디아, IBM, 인텔 또한 반도체 섹터 또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에 온연하게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분위기는 형성이 됐고요. 바이오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에요. 존슨앤존슨, 릴리, 머크, 에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암젠, 사노피, 길리어드 사이언스, 리제네론, 모더나, 글라소스미스클라인, 바이오젠. 자, 상승과 하락이었지만 큰 폭의 상승도 아니고 큰 폭의 하락도 아닌 어느 정도 살짝 쉬어가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제약 섹터는 FDA가 일라이 릴리의 실험용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밥에 대한 가속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으로 일라이 릴리가 1.12 하락한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그동안 급락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틀 연속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혼조 마감하였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간 게 없어요. 왜? 대장인 셀트리온가 지금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내일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죠. 경기 둔화에 끄떡없는 제약업계, 고령화에 수요 탄탄하다. 전문의약품 필수비재 성격 강하고 경기 둔화에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다. 수요가 지속되고 바이오약품 특허 만료는 기회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는 무려 대략 50조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셀트리온이고요. R&D, 연구개발 비용,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경기 불황기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명공학센터의 연구 선태 완공, 그리고 3공장에 대한 완공이 다가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왜? 아직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머로 가기에는 길이 아직 멀습니다. 전문의약품 필수비재 성격 강하고 경기 둔화에도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쭉 65세 인구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다. 1인당 진료비 추이 또한 이와 맞물려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와 재정 적자는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겠지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나 여기서 원가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즉 살아남겠죠. 과점 형태로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 그리고 기타 산업에서 이미 증명돼 왔던 부분이고요. 바이오약품 특허 만료는 기회이고 R&D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첫 번째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돋보기, 휴미라부터 스텔라라까지 제약바이오 각축전. 시장 전망만 44조 원. 바이오시밀러가 뭐길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원조, 항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특허가 끝나게 되면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전세계 재정 적자와 고령화로 인한 가장 첫 번째 주자가 셀트리온이라는 부분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격돌한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7월 기준으로 출시를 하게 되죠. 고농도이냐, 교차 처방이냐, PBM사에 등재가 되느냐. 특히 PBM사에 가장 먼저 등재가 되는 게 바로 매출의 직격탄을 보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그 부분에 첫 번째에 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고농도, 그리고 교차 처방, 그리고 PBM사의 등재.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인 그리고 제품 경쟁력은 참고로 따라오는 부분이겠죠. 스텔라라부터 루센티스까지 전통 제약사도 뛰어든다. 스텔라라 그리고 아일리아 이 부분도 우리가 기준점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쏟아지고 K바이오시밀러를 한국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순항 중이다.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와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여기에 졸레어 바이오시밀러까지 국내 기업들 그 대표 주자의 셀트리온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전반부와 후반부, 기초 후보부지부터 연구, 개발, 임상, 특허, 만료, 판매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한국제약 100년, 변곡점에 선 한국제약바이오,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비즈니스. 자, 만병통치약택 유한양행, 동아제약 박학스, 항생제 만들어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한 종근당, 녹십자, 여기에 바로 현대, 100년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역사에서 고작 20년밖에 안 된 셀트리온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열풍의 승기작주고 삼바는 CMO 생산 능력 1위로 여기에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CMO와 바로 원천 기술. 자,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역사에서 셀트리온이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유한양행, 그죠? 동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종근당, 그죠? 한미아품, 녹십자. 바로 2022년에 셀트리온이 창업을 합니다. 여기에 LG생명과학, 럭키연구소, 자, 그리고 삼바,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CJ, 중요한 건 고작 20년밖에 안 된 셀트리온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에서 바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 광복, 유한양행, 동아제약, 종근당, 전통제약사가 등장했죠. 자, 그 다음 1960년대, 70년대 제약업은 급성장했고 항생제, 자양강장제 수요가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1980년대 현재 신약개발 시작 바이오벤처가 등장했다. 여기 바로 밑에
셀트리온이 떡 하고 나오겠죠. 유럽 장질환학회 셀트리온 그룹스 세미나 현장.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바로 대표하는 셀트리온이 역사 속으로 등장하게 됐고요. 지금 주가가 4년간 빡빡거리고 있지만 한 번 달리면 8개월, 9개월이면 끝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첫 헐투 양성대장암 신약이 탄생하였다. FDA 투카이사 허셉틴 병용대장암 치료제 신속 승인. 헐투 치료제 시장 고속 성장한다. 국내 개발 기업도 주목한다. 헐투, 이미 셀트리온은 허셉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헐투를 기반으로 해서 헐투 단백질을 바로 암세포가 생성해내는 거죠. 헐투라고 하는 단백질, 이게 양성대장암을 기준으로 한 신약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생명공학 시젠이 개발한 경구용 항암제 투카이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FDA는 시젠의 투카이사와 로슈의 허셉틴의 병용요법을 헐투 양성대장암 치료제로 신속 승인했습니다. 결제 수술이 어렵거나 전이성 단계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헐투 양성대장암 성인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승인은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속 승인인 만큼 추후 확증 임상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바보다 끊임없이 파이프라인과 그 확장 시장 범위는 항암제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FDA가 헐투 양성대장암 치료제를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DA는 지난해 헐투 양성대장암 환자에 대한 투카이사 허셉틴 병용요법,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병용요법 혁신 치료제 및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이 주목할 건 뭐죠? 바로 헐투, 이미 기술력, 허셉틴, 허즈마로서 이미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바로 먹는 경구용 항암제입니다. 투카이사, 먹는 항암제, 지금 명칭이 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헐투 표적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기업도 관련 치료제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헐투 표적 항체 약물 복합체 ADC 후보 물질을 위암, 식도암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이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다. 셀트리온 헐투 표적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차세대 항암제 시장에서 이미 투자와 결과물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